딥스 6번째. 창문을 닫아요. 딥스가 말했다. 그래, 너는 창문을 닫기를 원하니? 창문을 닫으면 오늘은 무척 더울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그래요. 오라.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대꾸하자 딥스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어색하게 닦아내었다. 나는 그때 그 아이를 두 팔로 꼭 껴안아 위로해주고 싶었다. 또한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딥스에게 애정과 동정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의 생애에 이 이상 정서적인 문제를 곁들여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 애는 나의 사랑과 동정에 아무리 공감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부모가 딥스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다 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피하게 하는 것은 딥스를 돕는 길이 아니었다. 딥스는 자신의 세계를 헤쳐나갈 만한 마음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이 내적인 힘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 딥스의 생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는 어떤 형태이든지 딥스의 내부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딥스를 둘러싼 외부 세계 전체를 변화시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옷을 입혀주자 내 손을 붙잡고 응접실 쪽의 복도로 걸어갔다. 딥스를 기다리고 있던 딥스 어머니의 표정은 딥스처럼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며 자신도 없고 주위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딥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가지 않겠다고 반항했다. 나는 딥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딥스 어머니에게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노라고 말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났다.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딥스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딥스의 행동에 몹시 당혹하고 화가 나 있는 듯하였다. 나는 일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슬프기는 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해 보라고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쳐다보고 있다든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일은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나는 그 순간에 딥스든 어머니든 어느 편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하는 이 일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어느 한편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았다. 5. 놀이방의 첫 효과. 다음 주 딥스는 약속된 시간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내가 연구실에 있을 때였는데 비서가 오더니 딥스가 도착했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즉시 대기실로 갔다. 딥스는 문에서 한 발자국 들어서서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딥스를 대기실에 데려다 놓고는 비서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 사라졌던 것이다. 안녕, 딥스. 나는 딥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지만 딥스는 그 자리에 선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우리 놀이방으로 갈까? 내가 손을 내밀자 딥스는 내 손을 잡고 함께 놀이방이 있는 복도로 걸어갔다. 나는 딥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딥스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추어 서더니 문 바깥쪽에 있는 카드를 얼른 떼어내렸다.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는 그 카드를 읽더니 다른 옆에 있는 놀이라는 카드를 읽었다. 그 뒤에 있는
카드라는 글자는 손가락으로 여러 번 짚어보았다. 카드라는 글자는 딥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글자인 것 같았다. 딥스는 치이료 하면서 조심스럽게 읽었다. 치료라고 읽으면 된다고 맞는 발음을 가르쳐 주었다. 놀이치료실, 딥스가 물었다. 그래, 맞아. 딥스는 놀이치료실이라고 다시 말해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모자와 코트를 벗어라.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딥스 자신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을 나 아닌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딥스는 자기를 표현할 때 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내 모자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말이지? 그래요. 그렇지만 난 모자를 쓰지 않았잖아. 그리고 코트도 입지 않았잖니? 딥스는 나를 쳐다보더니 너는 너의 모자와 코트를 벗어라 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다. 딥스야, 너는 내가 내 모자와 코트 벗는 것을 도와주길 원하지? 그런 거지? 나라는 1인칭을 딥스 자신이 주의 깊게 듣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퍽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네, 그래요.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나는 딥스가 모자와 코트를 벗는 것을 거들어 주었는데 그가 상당히 협조적인 편이었다. 벗은 모자와 코트를 딥스에게 다시 주었더니 그것을 받아들고 문 쪽으로 가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너는 이것을 여기에 걸어라 하면서 문고리에 걸었다. 내가 지난주에 거기에다 걸었었지. 오늘은 네가 그곳에 거는구나. 그래요. 딥스는 모래밭에 앉아서 장난감 병정들을 짝을 맞추어 두 줄로 세워놓았다. 그리고 인형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꺼내 다시 배열하였다. 문이 어디 있지? 문이 어디 있을까? 그는 인형집의 훤하게 트인 앞부분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내 생각에는 저쪽 벽장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하자. 딥스는 벽장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인형집에 붙일 앞판을 꺼내었다. 그것을 들고 오던 딥스는 잘못해서 인형집을 건드려 벽이 떨어졌다. 딥스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맞춰놓고는 문과 창문이 그려져 있는 벽장에서 방금 꺼내온 판자를 끼우려고 애를 썼다. 딥스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 보았지만 매번 고리를 맞춰 끼지 못했다. 잠가버려. 딥스는 우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넌 그 집을 잠가버리길 원하는구나. 그래, 잠가. 그는 마침내 성공을 했다. 됐어. 꼭 잠갔다. 오호라. 판을 끼워서 잠갔다는 말이로구나. 딥스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보냈다. 그리곤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했어. 정말 너 혼자 힘으로 했구나. 내가 말해주자 딥스는 씩 웃었는데 그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해 퍽 기뻐하는 눈치였다. 딥스는 다시 인형집 뒤로 돌아가서 창문에 있는 셔터를 다 닫아버리고는 말했다. 모두 닫았다. 모두 잠그고 닫았어. 전부 닫고 잠갔어. 그래, 모두 닫히고 잠긴 걸 나도 알겠구나. 딥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형집 밑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인형집 밑부분에는 문이 2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인형집에 쓸 벽돌과 가구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지하실이구나. 이것들을 다 꺼내야지.
벽과 칸막이네 문이 없는 벽돌이 더 있구나. 딥스는 말했다. 문고리를 만들어 와. 딥스는 내가 들고 있던 연필을 잡고 조심스럽게 인형집 문에 손잡이를 그려 놓았다. 내 생각엔 문에 손잡이가 있어야 할 것 같으니? 그래요. 딥스는 중얼거리며 자물쇠도 그려놓고는 말했다. 자물쇠도 됐다. 알겠다. 너는 문에 손잡이와 자물쇠를 만들어 놓았구나. 문을 꼭 잠글 수 있는 자물쇠예요. 벽은 아주 높고 탄탄하며 문은 꼭 잠겨 있는 거예요. 딥스는 말했다. 그렇구나. 나는 간단히 대꾸해 주었다. 딥스가 집을 건드리자 흔들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칸막이 판자 중 하나를 꺼내어 인형집 밑을 꿰었다. 새 귀퉁이를 받쳐놓자 집은 흔들거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됐다. 이제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아. 흔들거리지 않고 끄덕도 안 해. 그 다음 그는 지붕 고리를 벗겨내어 인형 가구들을 몇 개 꺼내었다. 그러는 바람에 집을 괸 칸막이가 조금 삐져나왔고 또 흔들리기 시작했다. 딥스는 뒤로 물러서서 유심히 살펴보고는 말했다. 에이 선생님, 바퀴를 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이니? 그러고 보면 딥스는 분명히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애는 문제점을 관찰하고 그것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딥스는 인형집의 문에다 자물쇠를 그려 넣었을까? 그 아이의 생을 통해서 잠긴 문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였다. 잠긴 문이 굉장한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였다. 딥스는 다시 모래밭 쪽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앉았다. 그는 모래 속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 병정들을 집어들고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그 중에 하나를 쳐들어 나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딥스는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딥스야, 크리스마스 때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장난감 병정들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지? 네, 이것들과 같아요. 아주 꽃 같진 않지만 같은 종류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병정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총이에요. 병정들은 총을 쏘지요. 이건 진짜 쏠 수 있는 총 같아요. 이 병정은 어깨에 총을 메고 있네요. 이 병정은 총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병정 넷은 서로 비슷해요. 여기 넷이 또 있네요. 이쪽의 셋은 총을 든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총을 들고 있는 병정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넷하고 넷을 합하면 8이고 셋을 더하고 하나 더 하면 12이 돼요. 응, 알겠다. 그러고 보니 너는 병정들을 따로따로 분류해 놓을 수도 있고 모두 합해 볼 수도 있구나. 딥스는 병정들을 같은 것끼리 갈라놓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주춤주춤하며 덧붙여 말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딥스야, 넌 할 수 있고 말고? 그러자 다른 모양의 병정들을 가리키며 이 병정들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난감 병정 모두를 모래밭 가장자리에 한 줄로 세워놓았다. 이쪽의 병정들은 모두 총을 가지고 지금 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정들은 등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정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고 있단 말이지. 병정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들을 어설프게 가리키며 묻자 딥스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병정들을 내려다본 후에 고개를 흔들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병정들은 선생님을 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병정들은 날 쏘지 않는단 말이구나. 그래요. 딥스는 손으로 모래를 휘저어서 장난감 병정을 더 찾아내었다. 그 병정들을 아까처럼 한 줄로 세워놓았다. 이번에는 신을 신은 채 모래 속을 발로 휘젓더니 갑자기 신을 벗어야지 하고는 구두끈을 풀고 신발을 벗어버리고는 병정들을 다른 방법으로 나열하기 시작하였다. 아, 됐다. 이제 모두 줄을 섰구나. 모두 함께 말이야. 스스로 병정 셋을 골라내어 한 줄로 나란히 세우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하나씩 모래 속에 떨어뜨렸다. 세 번째 병정은 딥스가 원하는 대로 멀리 떨어지지 않자 다시 들어 올려서 힘껏 모래 있는 쪽으로 밀어놓고는 모래를 가득 퍼내어서 밀어뜨린 병정들 위에 뿌렸다. 이젠 죽었어. 딥스가 알려주었다. 넌 그 사람을 처치해 버렸구나. 그렇지? 내가 물었다. 그래요. 그는 대답하고 나서 양동이로 가득 모래를 담아 모래 속에 묻힌 병정들 위에 쏟았다.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었다. 딥스는 하던 일을 멈추었다. 가만 있어 봐요. 하나, 둘, 셋, 넷, 넷이에요. 그래, 지금 넷이다. 내가 집에 갈 시간이 곧 되겠구나. 그러나 딥스는 내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얼른 모래밭에서 나와 책상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갔다. 딥스는 손가락 그림을 위한 재료가 있는 병을 들여다보고는 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손가락 그림을 그리는 거야. 손가락 그림? 어떻게 해요? 나는 딥스에게 손가락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줬다. 먼저 종이를 적셔서 반듯하게 놓고 물감이 섞여 있는 물을 덜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이것을 넓게 펴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딥스야. 딥스는 조용히 지켜보더니 물었다. 손가락 그림이에요? 그래, 손가락 그림. 딥스는 빨간색 물감이 들어있는 통에 손가락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다. 둥글게 넓게 펴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 전체를 물감에 담그는 것은 싫은 모양이었다. 젖은 종이 위에 손을 대지는 않고 공중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보더니 나무 주걱을 집어들어 물감을 묻힌 후 종이 위에 그것을 펼쳐놓았다.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손가락 그림이에요. 그래, 넌 그것이 손가락 그림이라고 했는데 내 손가락으로 둥글게 넓적하게 펴보아라. 다시 딥스는 손가락으로 물감을 만지더니 에잇, 빨리 닦아버려 하고 소리쳤다. 나는 종이 타월을 건네주었다. 딥스는 곧 손가락에 묻은 물감을 씻어버렸다. 내 손에 물감을 묻히는 것이 싫은 모양이구나.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감이에요. 딥스는 물감병을 집어들어 상표를 읽기 시작했다. 빨간색 손가락 그림 물감, 빨강. 딥스는 곧 병을 책상 위에 놓고 물감을 손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위치에서 손바닥을 쫙 펴서는 물감과 종이 위를 둥글게 원을 그리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손가락 끝에 물감을 묻히고는 종이에 묻혀봐 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딥스야, 빨간 물감을 묻혀서 종이 위에 펼쳐봐. 하나로. 그 다음엔 노란 물감. 그 다음엔 파란색으로 차례차례 해봐 하고 말했다.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딥스는 나를 쳐다보고 병에 붙어있는 상표를 가리켰다. 이건 바로 이 통들 위에 쓰여 있는 대로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바로 이 상표에 쓰여 있지. 딥스는 다시 손가락을 물감에 담그고는 씻어버려 하고
휴지를 집어들어 거칠게 물감을 닦아내었다. 너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손가락을 적시기 싫구나. 이 크레용들은 달라요. 미국 크레용 회사에서 만들어요. 이 손가락 그림 물감은 사우 손가락 그림 물감 회사에서 만들고 수채화 그림 물감은 프링 회사에서 만들어요. 딥스는 딴청을 부렸다. 그래, 맞아. 내가 동의하자. 이건 손가락 그림 물감이에요. 하며 딥스는 다시 노란 물감통 속으로 손가락을 천천히 넣어 의식적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노란색 물감을 칠하고는 휴지로 다 닦아내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파란색 물감통에 집어넣고 종이 위에 손가락을 펴서 물감을 펼치기 시작했다. 몸을 굽히고 종이 위에 열심히 손가락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아주 열심이었다. 조심스럽게 5손가락에 파란 물감을 다 묻힌 후 딥스는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됐어, 다 되었어.